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토요일 MB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연일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공격 수단들을 이미 시각에 즉시 자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증거라면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면서 북한이 보낸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저녁 뉴스센터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뉴스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GGGI, 그러니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끓는 지구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카본 프리 연합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네, GGGI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상엽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 뒤에도 있는데 GGGI 이게 네. 뭡니까? 예, GGGI는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의 약자인데요. 예. 2012년에 예.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뜻을 같이 한 나라 16개 나라와 함께 설립한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다. 주도해서 설립을 했고 당시 덴마크, 호주, 예. UAE,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나라들이 예. 기후 대응, 녹색 성장과 뜻을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형성된 네. 국제기구고 사실 당시 국제기구라는 건 강대국의 전유물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한국과 같은 이 미들 파워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예. 이제는 이제 전 세계 48개국의 회원국을 뭐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예. 뭐 세계 전역에서 48개국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EU보다도 훨씬 큰 국제 기구로 자리 잡아서 지금 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와 더불어서 GCF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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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기후 기금 이것은 기후 분야의 세계 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두 가지 중요한 기구를 지금 한국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녹색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뭐 재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혹시 뭐 개발도상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녹색 성장도 우리가 견인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틀 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예.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전혀 그런데 깜짝 뉴스였죠. 지금 세계는 한국의 세계관, 한국의 정서, 한국의 시각, 한국의 경험을 아주 예. 깊이 경탄하면서 존중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의 경제 개발 역사 역시 그런 시선을 받고 있어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예. 한 세대 만에 30여 년 만에 변모한 세계 유일의 국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들이 여기 뭐 우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수많은 아시아 예. 국가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모두 한국의 그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 사실은 한강의 기적, 예. 한강이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만 네. 그런 것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과거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환경을 좀 도외시하거나 경시한 채로 왔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크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 그렇습니다. 플로리다를 완전히 그렇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한국이 이제 그 주창한 나라지만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녹색 성장과 같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 동참하겠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이게 48개국의 회원국으로 늘어난 거죠. 예. 다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정작 기성세대는 잘 못 느끼거든요. 예. 그렇죠? 이 코리아 파워가 이 예, 녹색 그렇습니다. 성장에서도 예, 이제 예. 국제 사회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GGI의 지금 의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고 그러면 이제 김상엽 지금 위원장께서 이 기구의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이제 맡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분이 초대 사무총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호주 분이 2대 사무총장을 했고 3대 4대를 네덜란드 분이 다 유럽 서방에 서방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은 치열한 국제 경쟁 끝에 제가 그 중임을 맡게 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GGGI가 사실은 기후 변화를 딱 염두에 두고 출범한 아주 그 드문 국제기구입니다. UNFCCC라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관장하는 기구도 있지만 어떤 새로운 솔루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국제기구는 GGGI가 독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개도국의 녹색 성장 정책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 대전환,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서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개도국의 절실한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재원입니다. 그래서 녹색 그 채권, 녹색 금융을 함께 조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녹색 금융 조달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GGGI는 개도국과의 파트너 정신, 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함께 가는 기구로서 갈 거고 요새 AI가 붐인데 지금 각국이 그 NDC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게 있고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만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만든 파리 협약 6조에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이트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국들끼리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분야를 찾아서 매치메이킹도 하는 일, 그런 일들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엄청 많군요. 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해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지금 사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배출한 탄소와 흡수하는 것을 다 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재생에너지 원전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IEA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합을 적극 찬성한다.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얼마 전에서 저도 만났는데 그건 맞는 방향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이 4% 이상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게 파워 섹터, 발전 분야입니다. 거기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7% 이상이 줄었어요. 화력이나 이런 게 많이 화력이 많이 줄어들고 가스, 이게 석탄은 LNG 뭐 이런 거. 죄송한 얘기지만 석탄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예. 가스나 석유도 자리를 비켜주는 길로 가야 됩니다. 무탄소 전원으로 가는 것은 국제기구가 과학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현 정부 들어서도 이제 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산업적 맞습니다. 측면 아니라 맞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습니다. 이 MBN에서도 특히 AI를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예. 그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AI가 앞으로 활성화되면 될수록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예, 쓸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원전을 함께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고도화될수록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져야 되고 물론이죠. 전기 잡아먹는 하마들이잖아요. 그런 예, 것들. 예, 그래서 원전의 필요성이 더 크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1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임기 위원장으로 좀 예. 계셨었고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예. 그동안의 성과를 좀 돌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실 때는 이런 점을 더 중점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뭐 23년, 22년,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예. 의미 있는 그러나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우리 위원회 공식 명칭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입니다. 2050년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좀 더 상세한 계획을 내놓아라 하는 따끔한 결정을 내놨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30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냈고 이 계획대로 잘 가면 좋겠고 네. 31년부터 35년까지 계획을 지금 만드는 와중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49년까지 계획을 내년 중에 예. 예. 국회와 정부가 판단을 할 거고요. 저는 사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탕록위가 사실은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제 예, 위원장님 계시고 또 예.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예. 주무부처 장관들 뭐 예, 산업부 장관 22개 부처 장관님이 들어와 계시고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예. 물론 이제 기업들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 이해 상출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것을 이제 예.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전환 과제다. 대전환의 과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해 당사자들이 다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관되게 예.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계속 위원장 맞는데 민간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연임이 안 됩니까? 이제 관둬야 됩니까? 이제 2년마다 텀이 바뀌는 거고요. 예. 저는 또 GGI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예. 또 한국의 녹색 성장과 서로 긴밀히 연결을 맺어서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한국도 잘해야 되고 또 전 세계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보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멋진 활약 또 이제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